네, 광복절에 KBS가 기미가요를 틀어가지고 온 국민을 분노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선일보가 광복절 첫 방송에 기미가요라니 막 이런 식으로 같이 분노하는 것처럼 아니 원래 문구는 다른 거였어요. 저것보다- 정신 나간 거, 제정신인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좀 완화된 문구로 고치긴 했는데 네, 저기 수정했더라고. 종합 기사를 보더라도 광복절에 이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조선일보에서 이 KBS의 친일 행각을 마치 비판하는 것 같은 제목을 지은 거죠. 그 당시에도 댓글에 친일 본좌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할 정도니 얼마나 KBS가 이제 심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역시 친일 본좌는 어디에 가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여주십시오. 네, 사설. 미일의 리더십 교체기에 맞는 캠프 데이비드 1년이라고 하는 제목에 데이비드 일리요. 굉장히 의미가 있네. 사설 제목을 보면 굉장히 막 멋들어지게 막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별장에 간지 넘겨주십시오. 1년이라는 얘기죠. 네. 삼국 안보 협력을 이제 외연을 넓히고 정례화하기로 했었던, 그러니까 삼국의 군사 동맹을 본격화하기 위한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회동이 한 지가 1년이 지났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 이 삼국 군사 동맹을 완성시키기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과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려되는 게 그 데이비드 주역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두 사람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댓글에도 보니까 기시다 사퇴한다는 댓글에 다 그런 거더라고요. 바이든도 가고 기시다도 가고 윤석열 갈 일만 남았구나.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상당히 불안했나 봐요. 이 3명 중에 2명이 사라지니까 안정적으로 합의가 못 이어지는 건 아니냐. 그래서 3구 군사동맹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간에 나왔는데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동맹을 중시해서 이 삼국 동맹을 막 맺어주려고 해도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다. 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갖는 것이 한미일 협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심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친일 매국 행태로 치닫는가를 이 조선일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친일 강제동원 이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삼국의 논의 자리, 정상회의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강제동원 사안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기미가요를 막 욕하는 것처럼 마치 이런 친일과는 조선일보가 무관한 것처럼 선을 그었지만 실제 본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설이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가장 필요로 한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 큰 판을 짜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그 고백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의도하에 한일 관계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명령을 내렸고 윤석열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매국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숨기지 못한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출되고 있다. 다급해 당황스럽습니다. 다급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김건희는 저기서 굿이라도 하고 싶겠다. 너무 캠프 데이비드에 무슨 망령이 들어가지고 다 쫓겨나고 있는 판이어서 그러네. 또 근데 기독교 거기 국가여서 방문한 사람들이 다 날아가니까. 거기에 또 천공이나 건진이 한번 왔다 간 건 아닌지 한번 출국 네. 기록을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웃긴 거예요. 기시다 날아가고 바이든 날아가는 거 보면서 전쟁을 선동하던 자들, 이 자들이 결국에는 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지금 남은 사람이 윤석열, 네타냐후, 젤렌스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기시다가 9월 초에 방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퇴임을 앞두고 방한을 왜 해요? 그러니까요. 뭘 협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선 김건희가 굉장히 꺼림칙할 것 같아요. 아, 네, 굿이라도 정말 하고 싶은 심령이 아닐까. 기시다 방안을 김건희가 반대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자 이제 언론인들이 이걸 추적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김건희가 굿 계약을 하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자 넘어가세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아리까리 할 때는 조중동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의 좋은 예가 또 된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일단은 그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엄청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하고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이제 1침을 가했던 전현희 후보는 2위로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정봉주가 탈락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 이렇게 된 게 정말 좋구나, 잘 된 거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거는 하나는 약간 껴서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연상시키는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넣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유일체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기본소득이 이재명 대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 당이라는 당까지 그렇죠. 있었는데 기본소득당한테 민주당이 먹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보 세력의 용해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설을. 그렇죠. 용해인한테 네. 먹혔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네, 아무튼 그랬고요. 네.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야.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원이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요. 122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권리당원이. 5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힘당과 비교해도 당원 수가 40만 명 정도가 더 많았고 참여한 당원 수가 진보 정당들 다른 정당들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치 참여율이 저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제일 웃겼던 거는 호남이 20%대로 하위권에 머물어서 소수 강성 지지층만 투표에 열을 올린 정황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전까지는 호남이 그 소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호남이 안 했다고 이거는 소수 강성 지지층만 투표를 한 정황이라고 갑자기 막 얘기를 해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막 이제 어떻게든 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붙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넘겨서요.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한테도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먹고 사니즘 얘기했는데 이걸 잘해야 된다. 탄핵 특검 청문회가 이거랑 뭔 상관이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반대로 하시면 되겠다. 네. 탄핵에 집중을 하면서 먹고 사니즘도 챙기는 그런 걸 하면 된다는 충언을 이제 중앙일보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방탄 정당 요 프레임을 갖고 오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당이 옥죄어 왔냐라고 얘기했는데 네. 총선을 그렇게 져놓고 당이 옥죄어졌다고 평가할 만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방탄정당 굴레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면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옥죄는 당사자들이 옥죄는 옥죄지 것에서 말라고. 네, 벗어나라고. 고양이 쥐 생각해 주는 너무 것도 웃겨요.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자기가 옥죄어 놓고 사설입니다. 그 옥죄인 거에서 알아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황당무계합니다.